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컴퓨터도 항상심이 중요합니다. 컴퓨터에 마음이 있지는 않겠지만 컴퓨터도 제때제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의 먹었나 자꾸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코드만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그널 나갔습니다. 고상만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열불 터지는 사건을 많이 접하고 감정이 격앙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항상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심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형님을 제가 2주 만에. 그래요. 2주 만에 네. 개편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좀 억울하고 또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평상시에 사실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네네. 훈련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인 거고. 네.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적절히 제어하고 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 네. 그게 또 일종의 약간 그 능력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해봤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고상만 고반장님께서 워낙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데, 예. 그럴 때 이 마음을 억제하고 예. 슬픈 마음이나 화나는 감정, 안타까운 감정을 억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의외로 네. 제가 잘합니다. 잘해요? 나중에 한번 경험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인권단체에서 일을 할 때는 네네네. 사실은 이제 인권운동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들어주는 것이 사실상 인권운동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누군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가 어떤 사람들은 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인권운동이 어떤 권한, 권력 뭐 이런 게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 들어주는 하소연 속에 제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들어드리고 또 그렇게 듣다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네. 하는 건데요. 저도 그러니까 학생운동 한 10년 하고 네. 또 학생운동을 한 4년, 5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야단체에서 한 10년 네. 또 국가기관 조사관으로 한 10여 년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노하우.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에 네. 네, 윤일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네. 예.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동안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싶었던 윤일병 사건. 네, 네. 많은 분들 또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 또 아픔을 줬던 이 사건,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해왔습니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었던 것도 있고 예. 또 이 사건 자체가 너무도 끔찍하고 네. 또 야만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가 좀 주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해합니다. 그 심정. 예, 네네. 몇 주 동안 사실은 고민하면서도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오늘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진실 그 내용을 좀 세세하게 정확하게 좀 한번 들어보자, 판단해보자 이거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벌어졌던 또 다른 제2, 제3의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하려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수사 기록, 윤일병 사건의 수사 기록 전부를 다 훑어봤고 또 여러 자료를 또 확인하고 했는데 네네. 이걸 보면서도 상당히 저도 괴로웠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아마 듣는 분도 아니 저렇게까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그 처방도 또 우리가 잊지 않고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이 방법을 새로운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마음 굳게 먹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형님도 군복무하면서 좀 많이 좀 맞으셨나요?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남들 당하는 만큼은 당했어요. 군대 가시기 전에 또 더군다나 또 노래패에서 또 유명한 또 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주목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때는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었어요. 아, 예. 예,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중대장실에 밤에 이렇게 당직 쓰다가 행정반에서 중대장실에 들어갔다가 네. 우연히 펼쳐진 노트를 봤는데 거기 보면 제가 특별 보호 관심 사업병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행정반에서 근무했는데 예. 처음에 그 교육계 그러니까 정작 서기병, 예. 정보작전 서기병으로 원래 TO가 나왔고는 들어갔다가 비취 인가증, 즉 예. 비밀 취급 인가증 2급인가 3급이 나오질 않아서 그쵸, 안 나오죠. 예, 왜냐하면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부들이 의논한 끝에 그러면 똑같은 행정반에서 서무계, 예. 즉 작전 서기병인가요? 하여튼 예.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서 저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빵빵으로 그냥 보내버리는데. 아니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관 가까이 둬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아침마다 중대장실에 가고 업무 보고를 할 때 예. 그때 이제 보고 딱 끝난 다음에 슬쩍 이제 가끔 물어봐요. 예. 야 손병이 그럼 일병 학생운동 왜 하는 거 같냐? 데모 왜 해 도대체? 예. 그럼 제가 이제 한두 마디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특별보호 관심사병 면담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쵸.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 제가 탄약부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령이 우리 부대 저 짱이었고 연대급이었죠. 그리고는 주임 상사, 지금은 주임 원사겠지만요. 주임 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 인사계랑 나랑 걱정 많이 했는데 무사히 제대해 줘서 고맙다.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열심히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행정반이 잘 돌아가야지 사병들이 편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병도 맞아요. 우리 중대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에게는 삐딱선 탈까봐 걱정했었는데 이분들이 전 그분들이 보기에 무사히 군대 생활을 마치고 예. 그래도 굉장히 잘 그렇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렇죠. 의문사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지난 4월 6일 날 윤일병이 사망한 날짜는 사실은 이제 4월 6일 날 사망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약 석 달이 지나가던 올 7월 말이 되어서야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윤일병 사건은 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민적 분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음흠. 그러나 선임병으로부터 이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이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 끝에 맞아 죽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하. 예, 끔찍한 고백이지만 우리나라 군인권 현실에서 이 윤일병 사건은 사실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윤일병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윤일병 사건 전반에서 드러났던 엄청난 가혹행위가 결코 이제 가벼운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윤일병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 군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아, 네네. 군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고 또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왜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이해할 겁니다. 윤일병 사건하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군사망 사고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네. 속된 말로 어떤 차이가 있냐. 윤일병은 맞아 죽음으로써 자신이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 세상에 알렸다는 것. 네네. 그런데 또 다른 제2, 제3의 윤일병은 이를 견디지 못해서 윤일병처럼 맞다.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맞아 죽기 바로 전날 스스로 네. 목을 매거나 또는 방아쇠로 총을 당겨서 자살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하. 예. 이게 지금까지의 1948년도 지난 66년간 우리나라 군에서 약 3만 9천 명이 아무런 예우 없이 죽어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일병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스스로 생을 포기지 않았던. 윤일병은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었대요. 아, 그래요? 예, 침착하고 그리고 또 진중한 성격이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맞고 하면서도 자살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통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피폐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윤일병 역시 다른 자살 군인들처럼 스스로 목매어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만약에 맞아 죽기 전날이었던 4월 5일 날 스스로 목을 매고 만약에 사망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결론은 뻔했을 겁니다. 신병을 이유로 그쵸. 자살을 했다. 무슨 비관에 의한 자살로 처리됐을 네, 건데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6일 날 속초에서 송모 일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을 메어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네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망한 군인의 누나와 그 아버지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예. 그런데 처음에 군은 송일병도 역시 관심사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병이었던 송일병이 결국 자살한 거다. 이렇게 사건을 또 무마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부검 과정에서 온몸에 무려 7군데 정도의 피하 출혈, 즉 쉽게 얘기해서 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머리 쪽에서는 무려 7cm가 넘는 큰 멍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몸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이 유족이 제기하고 있는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한 어떤 사건들 이거를 이제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군 당국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그거 훈련 중에 생긴 멍이다. 네. 이렇게 지금 또 변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유족이 입증하셔라.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 누나가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군 당국에서는 또 살살 또 이 유족들을 회유하고 있어요. 역시. 네. 지난 9월 11일 날 추석이 끝나고 나서 전국에 있는 군 유족들 약 70여 가족을 모시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속초에서 발생한 송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또다시 군 헌병대가 저희를 믿으십시오. 저희는 유족 편입니다. 유족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송일병의 억울함에 대해서 한 점 남지 않도록 할 테니 일단 언론과 인터뷰를 피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외부에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레파토리네요. 그래서 제가 모 언론사 PD가 전화가 와서 그 송일병의 가족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연결을 해드렸는데 근데 하시고 안 하시고는 유족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하셔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인터뷰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그 안 하신 것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유족분들 앞에서 안타깝지만 또다시 군 헌병대가 유족들에게 아마 이런 또 제안을 하면서 회유를 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순간 이구동성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바로 내가 그래서 당한 겁니다. 유가족들이. 예, 유가족분들. 기존의 유가족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시에 터져나오는 말이 제가 거기에 속아서 내 아들을 화장하고 말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 아들이 아무런 예우 없이 10몇 년째 군병원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다들 막 가슴에 불을 지른 격이 됐군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군 헌병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결코 유족의 편이 아닙니다. 네. 유족의 편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안에서 승진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유족한테 잘 보인다고 군인이 승진하지 않죠. 네. 예? 그 결국은 사건이 커지고 파문이 커지면 군 고위 관계자들까지 처벌을 가야 되는데 부대 관리 훈령 제19조를 보면요. 우리나라 네. 군대의 부대 관리 훈령 제19조를 보면요.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군인 이것에 대해선 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바로 그것 때문에 개인적 사유, 즉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한 것이 최고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때렸고 구타했고 부대적 요인에 의해서 죽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개인적 요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조작해서 대강 끝매달아 갖고는 사진을 조작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80년대 일부 네. 사실로 확인돼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뭐 이러저러게 얘기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이 윤일병 사건의 진실 역시 만약에 어떤 극적인 반전이 없었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용기 있는 고발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역시 그저 그런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중 하나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아시죠? 예, 저도 방송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이제 이 사건 나기 전날 저한테 기자회견 하기 전날 이제 저한테 전화도 하고 해갖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군인권센터가 밝힐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듣게 된 것은 지난 7월 중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하면서 1심 검찰 구형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병장 등 가해자 4명의 재판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받은 네. 수사 기록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예. 지금 마음 굳게 먹고 들어보시겠다고 하는 분들, 구반장님 생방 목소리 신선하네요. 마음 단디 먹고 들을게요. 라고
세라맘님께서 처음으로 본방을 사수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 네. 윤일병 이 수사 기록을 이제 저도 전달받아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참 저도 이 한 1000쪽 분량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네. 참 놀라웠어요. 그 놀라운 얘기 중에 모든 얘기를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 일부만 뽑아왔는데 네. 사실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지 네. 네. 너무도 끔찍하고 진짜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극히의 이야기인데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될지 몰라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일병이 이들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날은 자대에 배치받은 직후부터였습니다. 2014년 3월 3일 날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전입했던 윤일병은 이날부터 대답이 느리고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해자 중 한 명인 그 주범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이아무개 병장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네. 이 폭행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윤일병은 또 다른 이아무개 병장과 이상병으로부터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4일 날 그 소대 내에 있는 걸레의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허벅지와 종아리를 맞았죠. 이렇게 해서 이들의 폭행이 시작되면서 범죄는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윤일병의 군복무 생활 역시 하루하루가 네. 그야말로 끔찍한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는데 군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윤일병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을 폭력 체벌과 고문 수준의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전입한 지 5일과 6일째가 되던 3월 8일과 9일에는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마 자세로 벌을 서는 가혹행위를 당했고 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 기마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이유로 또다시 가슴과 팔, 뺨 등 가리지 않고 온몸을 돌아가면서 네. 구타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구타를 하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이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래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구타를 했다고 하는데 절대 집단적으로 구타를 한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해요. 그래서 왜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한 사람이 때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때리고 그 다음 사람이 때렸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때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부인을 합니다. 참 제가 참기가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4명이면 4명이서 한꺼번에 한 사람 패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패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 구타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병장은 자기가 때리다가 주범격인 이병장은 자기가 때리다가 내가 때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지상병이 때려라 해갖고 지상병이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지상병이 때리다가 지치면 그 다음에 이상병이 때리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때린 거예요. 가장 악랄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심지어 이병장의 진술을 보면요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군 수사관이 이병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윤일병을 상대로 전입한 이후에 거의 매일 이병장이 구타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던 중에 보니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장이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다시 이병장에게 묻습니다. 왜 아니냐고. 이때 이병장의 답변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자신이 2014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변명합니다. 정말 그 방송에 대고 욕을 할 수가 없어갖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둘이 얼굴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군 수사관이 다시 그럼 이 휴가를 갔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때린 것이 맞냐고 물으니까 이병장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만 이건 정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뭐 그 대선에 개입했지만 뭐 죄를 지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위에서 이래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윤일병에 대해서 마침내 부대 선임병들의 집단적이며 일상적인 고문, 가해 행위가 끝난 마지막 날은 2014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종말의 날이었는데 윤일병이 사망한 이 4월 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윤일병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맞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경 잠을 잤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병장에게 뺨과 허벅지를 폭행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일병은 이날 거의 20-30분 간격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모두 4명의 가해자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가해자 중 주범격인 이병장의 행태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경, 아침 10시경에 소대 내무반의 땅바닥에다가 가래침을 2번 뱉습니다. 그리고 윤일병에게 이를 핥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결국은 이러한 이병장의 강요에 윤일병은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로 너무 다리가 아파서 윤일병이 쩔뚝이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병장은 윤일병이 다리를 쩔뚝인다는 이유로 그 쩔뚝이던 다리를 수십 번 걷어찼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붙잡고 지상병과 이상병 등이 붙잡은 가운데 그 쩔뚝이는 다리를 수에 걷어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들은 윤일병에게 다친 다리에 든 멍과 얼굴의 멍을 지운다면서 안티프라민을 발랐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병장과 이상병은 윤일병에게 성적 모욕, 고통을 주기 위해서 윤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발랐습니다.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우 뜨거운 느낌을 드는데, 이 몹시 뜨거운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들은 윤일병에게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남자들은 알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학여행 갔을 때 치약 바르는 거랑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이에요. 예? 친구들 골려준다고 그 치약 바르고 수학여행 때 이런 거는 그냥 화가 나면서도 씩씩 거면서도 그냥 낄거리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줘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병장이 갑자기 낮 12시에 윤일병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윤일병에게 비타민 수액을 놓습니다. 윤일병이 자신이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링게르를 네. 놔줬다는 건데, 네네네. 이 목격자, 그 당시에 천식으로 입원해 있던 이 환자였던 김일병이라고 하는 네네. 유일한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4월 5일 사실은 윤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서부터 윤일병이 사실은 그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이병장조차도 윤일병이 자기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윤일병을 부르더니 링게르 주사, 비타민 수액을 놔줬는데, 이걸 놔주면서 한 행위도 정말 끔찍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이 링게르 수액은 원래 6시간 동안 맞도록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병장은 이 수액이 떨어지는 물방울 속도를 높여서 윤일병에게 불과 2시간 만에 다 맞도록 하게 합니다. 몸에 얼마나 무리가 갔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가혹행위고, 그렇게 해서 링게르 수액을 놓은 이병장은 곧바로 이어서 또다시 윤일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해야 될지
구타 때문에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고문 없어요. 때문에 기절한 사람들 찬물 끼얹은 다음에 깨어나면 다시 고문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 전날부터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그거를 당연히 그 환자로 분류해 갖고 돌봐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아침부터 계속 패고서 고문하고 그러니까요. 하다가 말이죠. 그렇게 하던 이날 3시 50분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엔 냉동만두, 냉동음식 뭐 여러 가지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중에서 TX에서? 냉동만두를 네, 사와서 정말 이렇게 많이 맞고 했던 이 21살 먹은 윤일병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윤일병이 이 음식을 그렇게 맞은 상태에서도 음식을 먹다가 쩝쩝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윤일병은 그날 바지에 오줌을 싸고 죽어갑니다. 차마 필설로 다 밝힐 수 없는 끔찍한 하나하나의 행위로 그들은 마침내 윤일병을 죽였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범죄 행위로 윤일병의 목숨을 빼앗은 가해자들은 이후 입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윤일병이 오줌을 싸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병장 주도하에 하병장과 이상병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입을 맞추자며 이렇게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실제로 윤일병이 쓰러지고 난 약 1시간 30분 후인 당일 저녁 6시경 해당 부대의 이모소령은 가해자 중 한 명인 지상병을 지휘 통제실로 불러서 윤일병이 쓰러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상병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말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고부대에서는 최초 보고 문서에 윤일병이 음식물 섭취 중 기도폐쇄에 의한 사고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진실이 바로잡힌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다행히 당일 저녁 6시 20분경에 의무소대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된 같은 부대의 김모 병장이 우연히 만나게 된 가해자 중 한 명인 지상병에게 윤일병 후송됐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으니까 이 가해자 중 한 명인 지상병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 병장이 사실은 때려서 그렇게 되었다. 네. 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만약에 지상병에게 이 김병장이 이 말을 그때 당시에 듣지 않았다면 어쩜 이 사건 정말 파묻혔을 겁니다. 그래요. 사고사로 처리했을 수도 있죠. 예. 이후에 윤일병을 후송하고 자대로 복귀한 윤일병이 이제 쓰러져서 의정부 성모병원 등으로 후송됐는데 이때 같이 갔던 이 병장이 다시 부대에 복귀와서 그리고 나서 한 행위는 뭐였냐? 이 병장 등 이 가해자들은 곧바로 윤일병의 관물대로 갑니다. 네. 그런 후에 자신들의 행위, 그동안 벌어졌던 범죄를 완벽하게 인멸하기 위해서 윤일병의 관물대에 있는 군용 수첩과 노란 수첩의 일부를 찢어버립니다.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후에 한 진술을 살펴보면 더욱 끔찍합니다. 네. 주범격인 가해자 이병장은 윤일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술에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병장은 원인 모를 이유로 맥박과 호흡이 가파라졌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이상병과 지상병 역시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평소 매우 화목한 소대 분위기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범끼리 서로 완벽하게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일병 유족과 이 사건을 추후 제보받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윤일병이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때 의무대에 천식 환자로 입원하고 있었던 김모 일병이었습니다.
유족하고 군인권센터가 이 김모 일병을 만나려고 했던 거는 지금까지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이 가해자 중심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 제3자인 이 사람이 본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조직적으로 이 목격자를 만나게 하는 것을 은폐했다는 게군요. 그죠?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예. 김모 일병을 만나고 싶다고 유족이 얘기했는데 김모 일병 쪽에서 유족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김모 일병 가족과 김모 일병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증언도 해주지 않겠다는 건가.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군수사당국은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일병은 사실 수차례 유족을 만나고 싶었고 윤일병의 장례식 날 거기도 가고 싶어 했으나 이것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군이었습니다. 군수사당국, 군 부대에서 김일병에게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따라서 당시에 아직 제대하지 않았던 신분이었던 군인 신분이었던 김일병은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없었던 김일병을 다행히 만나게 된 유족이 김일병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윤일병에 대한 죄책감으로 김일병 역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예. 김일병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은 윤일병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주범 이병장의 폭행은 차마 말로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했다고 합니다. 네. 김일병의 진술에 의하면 윤일병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가혹한 폭력은 사실은 4월 6일 사망한 그날 아침부터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전날인 4월 5일부터 지독하게 가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날부터 이미 윤일병은 유난히 행동이 느려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일단 심신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부터. 그걸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고문관 또라이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난히 행동이 느려지고 이날서부터 말을 잘 못할 정도로 심해지니까 이게 또 이유가 돼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윤일병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이 이어졌는데 밤에 이제 자기가 환자니까 자고 있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깨보니까 이렇게 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병이지만 네. 너무 심하고 하니까 이병장에게 그만하라고 자기가 항의하면서 외쳤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사실은 일병의 얘기를 그 가해자인 그놈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소대 소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소대가 아니니까 그나마 하지 말라고 제지라도 한 그렇죠. 거죠. 네네네. 같은 소대가 아니니까 제지라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폭행은 계속됐는데 이때 윤일병이 평소보다 숨을 굉장히 심하게 몰아쉬고 있었대요. 이른바 과호흡 증후군.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숨을 쉬어야 될 정도의 그걸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던 거죠. 우리는 그게 뭔지 알아요. 같이 단체 얼차려를 네.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갑자기 2단 옆차기로 날라와갖고 고참이 네. 맞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아니면 자신도 경험을 하기도 하죠.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곤란 그쪽이 오기도 합니다. 아주 헉헉대죠. 끔찍합니다. 그게 바로 과호흡 증후군인데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 김일병의 진술을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왜 4월 6일 날 아침에 잠을 잤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때렸다는 건가? 그러면 그게 잠을 자지 말라고 했다는 건가? 설마 그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김일병의 증언에 의하면 이병장은 4월 6일 날 윤일병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너 오늘 자지 마라고 얘기했답니다. 밤새도록. 근데 알고 보니까 이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3월 29일 날에도 윤일병에게 밤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4월 6일 날도 아침에 때렸던 이유가 바로 4월 5일 날 잠을 자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졸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서 졸았다는 이유로 때린 겁니다. 이런 이병장은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도 정말 부족한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일병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일 이 병장은 체하는 게 뭔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냉동식품을 윤일병의 입에 강제로 넣으면서 때렸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맞는 과정에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윤일병에게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서 다시 먹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동이 굼뜨다면서 또다시 여러 차례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일병이 수차례 구타당하고 난 뒤에 정신이 혼미해진 윤일병이 물 좀 마셔도 되겠냐, 살려달라라고 호소하고,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3초 안에 물을 마시고 오라고 했는데,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윤일병이 쓰러졌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침상에 주저앉으니까 이 병장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맥박 상태를 체크한 후에 꾀병이라고 하면서 다시 폭행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윤일병의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눈에 흰자가 보이는데도 가해자들은 윤일병의 배 위로 다시 올라가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러한 폭력으로 윤일병을 절명케 한 사건이 바로 이 윤일병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목격자인 김일병이 전한 그날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의무소대예요. 그죠? 네. 의무소대는 그 보통 소대처럼 40명씩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의무소대라고 하면 뭡니까? 최소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네. 교육을 거쳐서, 더군다나 상병 정도, 병장 정도면은 그 웬만한 간호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 보건 상태는 체크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해서 또 병사의 건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긴커녕 같은 소대원 후임을 괴롭히는 데 몰두하면서 말이죠. 오늘 참 방송하기 힘든데, 그죠? 고반장님. 더군다나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이 겹치면서 그때 우리 그렇게 괴롭혔었던, 실명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냥 참겠어요. 그리고 그 내무반에서, 실은요, 저는 이 내무반이었고 제 동기 박병장은 그 당시 2등병이었습니다만, 예. 5내무반이었는데, 그 5내무반에 그 놈이 그렇게 악독한 놈이었어요. 나중에 그 놈이 제대할 때, 네. 얼만큼 악독했냐면, 그 놈이 제대하고서는 그 혜택이 많아갖고, 먼저 제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후임이었는데, 네. 3개월 후임이었는데, 먼저 제대한 사람이 나가면서 위병소 안쪽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퍼붓고 나갔대요. 그놈 들으라 그러면서. 그 정도만 한 것도 다행이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욕만 하고 한 것만. 제 동기 이등병, 걔는 이상하게도 저는 잘 잤는데 얘는 처음 한두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맞느라고. 예. 얘가 의지가 굳셌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헤쳐나왔지, 안 그랬으면은 마음 여린 사람이었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 생각하면 참 제 동기한테 미안할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저도 무엇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는 이들 가해자를 그 어떤 관용으로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범죄자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사망한 윤일병은 올해 고작 21살이었습니다. 군 입대 전 대학 학과에서 학생장으로 지낼 만큼 똑똑하고 평범한 청년이었고, 남자 간호사를 꿈꿨던 그런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젊은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이 22살이고 22살이고 고작 1살 어린,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아들과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윤일병. 훈련소 퇴소식 날 면회온 엄마가 사준 고기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잘 생활하면서 휴가를 나오겠다면서 활짝 웃었다는 고 윤승주 일병. 입영하면서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서 지금 내게 가장 걱정이 되는 가족은? 이라는 질문 항목에 대해 윤일병이 쓴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입대하는 못난 아들을 위해 논산까지 배웅해 주신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비가 오는 고속도로를 혼자 가실 어머니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쓴 이 착한 아들 고윤승주. 그런 윤일병이 고작 21살을 살다가 참담하게 죽은 것입니다. 도대체 윤일병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이토록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저는 윤일병에 대한 생각만 하면 목을대를 넘어오는 눈물과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9월 16일인 오늘 오전 10시에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바로 오늘 윤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그동안 상해치사로 구속된 이들 가해자에 대한 살인죄 입증 여부를 다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 검찰은 구속 피해자 5명 중에 이병장 등 4명에 대해서 살인죄를 추가하는 공소장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사실 군 인권센터가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데는 알려지지 않은 비사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일병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28사단장 네. 하고 3군 사령관에게 윤일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좀 먼저 알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 윤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당장 이게 3일을 앞두고 이제 구형공판 검찰이 이 상해치사죄에 대해서 이병장 등에 대해서 구형공판 징역 몇 년 이거를 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구형공판을 좀 연기하라고 요구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락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기 위한 전화를 했던 건데요. 예. 사실 군인권센터는 이 윤일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받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제보자가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구형공판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구형공판을 좀 연기할 수 있게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상해치사쓰기 이거 안 된다. 예. 이거는 살인이지 살인이다. 어떻게 때리다가 실수로 죽인 이거냐. 얘네들은 윤일병을 때려 죽인 거다. 네. 그러니 상해치사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이걸 막아달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익명의 제보자의 부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권센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 법조를 달리하기 위해서 일단 구형공판만 연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부했죠. 네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공개했고 그렇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윤일병 사건의 진실을 접하면서 정말 참혹한 이 사실에 대해 경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구형공판이 예정되었던 날 시민 감시단, 네네. 법정 시민 감시단을 조직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전부 다 이제 그 법원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달려간 거기에서 그 재판이 연기가 됐고 지금은 3군 사령부로 이제 28사단 법정에서 3군 사령부로 재판부가 바뀌어갖고 네네. 다행히 지금은 이제 국민적 압박과 또 관심 이런 것 덕분에 살인죄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은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가해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요. 수사 역시 가해자인 군 검찰이 그리고 재판 역시 가해자인 군 재판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잘못된 군 사법제도로 인해서 진짜 진실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또 다른 진실이 여긴 사실 숨어 있습니다. 가해자 주범으로 알려진 이 사건 이병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병장 이 주범을 조종한 진짜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숨겨진 또 다른 이 사건의 진짜 주범 숨겨진 이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임 4명, 그 중에 주범도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한 가혹행위를 주로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또라이 고참이, 사이코패스 고참이 괴롭힌 것이다. 이걸로만 정리할 수 없는 보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할, 구조적인 다음 시간에 얘기할 사람이 상관. 또 다른 사람입니다. 네네. 사람에 대해서 진짜 숨겨진 진짜 또 다른 이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군요.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듣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괴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방송 끝까지 유연하게 맞춰주신 고반장님, 그리고 저도 참 오늘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네, 고장만의 수사반장 오늘 화요일 시간 마쳤습니다. 회원 관리 모듈 가봤어요. 간만에 가봤는데 아직 제 시간에는 그래요. 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서 가입하신 분은 안 계시는군요. 네. 쥐는 공개처형님 아마 가입하셨다고 안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시간은 이런 거 방송하기 좀 그런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출자금도 맞춰 내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11시 10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게시판 가보였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라산 돌림, 사도 요한님, 청주 동구님, 애별리고님, 모두 고상만 반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고 군산 양이 아베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시해 주셨어요. 블리포터님께서는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가해자들도 한 집안의 귀한 아들들인데 잘못된 병역 문화가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생깁니다. 죄는 한없이 밉지만 그들이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역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또 다른 윤일병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플리포도님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경필 지금 경기도 지사의 차남입니까? 이 사람 군대 폭력의 가해자로 지금 드러났죠. 남지사 같은 경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겠습니다만 그에게는 귀여운 아들이었겠지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가해자인 둘째 아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원래부터 폭력적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마저 교화시켜야 되는데, 그죠? 군대라는 사회,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사회는 그러기가 난망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제 동기 박병장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친 경상도 사투리로 니는 그때 나의 병을 얼마나 편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그래요.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는 웃는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환한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대리만족이라던가 카타르시스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님을, 즉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마음을 굳게 잡고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실천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좀 달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지당한 얘기만 늘어나서 한편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